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인은 왜 거짓말을 하고 왕이 됐을까요? 이인은 이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다정다감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 이선은 동생 이인을 반역자로 몰아가죠. 마치 반지의 제왕과 비슷하지 않나요? 절대 반지를 차지한 인물은 그 절대 반지가 주는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그 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욕망이 분출됩니다. 이성으로 균형 잡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욕망이 존재가 돼버리는 파멸이 돼버리죠. 스미골이나 왕 이선이나 좀 비슷해 보이죠. 그걸 차지하려고 가지려는 외척들도 절대 반지를 서로 차지하려는 인물들로 보입니다. 이인도 그 절대 반지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의심과 또 의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그 무게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려고 했죠. 왕 이선이 죽던 날 이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충실한 신하이고 둘도 없는 동생이었던 이인이 왜 왕의 유언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로 왕위를 차지했을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이선의 복수입니다. 아마도 형 이선의 죽음이 독살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살권은 드라마가 후반으로 갈수록 폭발력이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형을 아끼죠. 충성된 신하로 왕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 이선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왕이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고 하면서 각별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돌아와서 만난 형은 마치 골룸 같습니다. 왕위를 지키려고 망가져가는 형의 모습이 애통하죠. 왕위에 대한 그 정신병 같은 강박은 사실 외척들이 부추긴 겁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병판, 그러니까 형의 장인과 외척들이 형 이선을 그렇게 만든 거죠. 독살이라면 왕권을 지키려던 형 이선이 참 불쌍해지게 되는데요. 독살과 상관없이 아무튼 왕이 그렇게 된, 형이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외척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분노의 마음이 이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게 되면 독살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이 외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는 외척들의 악랄함이 최종 구현되는 장치가 아마 독살이 되지 않을까요? 이인이 형을 독살했다는 백성들의 소문은 허수아비를 세우려는 외척들의 좋은 작전이었을 텐데요. 드라마 후반으로 가면서 이 진실을 이인이 알아간다면 외척을 향한 이인의 잔인하고 공격적인 수들로 인해 드라마의 긴장감이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독살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아무튼 형 이선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이인에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선은 독살된 걸까요? 궁궐에 벼락이 치던 날 동상공이 부들부들 떨던 장면이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인에게 탕약을 주다가 엎어버리죠. 이인은 왕위에 대한 자신의 분노라고 생각을 해서 별 말을 안 하지만 동상공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겁을 먹는 동상공이 이선의 죽음의 원인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상공은 드라마 후반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보이고요. 이 독살권은 이인에게 어떤 부스터 역할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둘째는 문성대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형 이선의 말대로 원자인 문성대군, 그 핏덩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중전과 병판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게 분명합니다. 직접 조선에 들어와서 본 현실은 어떤가요? 외척들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고 그로 인해 전쟁도 불사합니다. 왕이 왕답게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외척들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외척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공적이죠. 왕 이선이 꼭두각시가 됐으니까요. 병판은 결국에는 핏덩이 문성대군이 왕위를 이으면 완벽한 자신의 세상이 됩니다. 이 당시 배경이 됐던 현실이 뭔가요? 전쟁으로 인해서 청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나라는 피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시라면 모를까 무능한 조정으로 인해 백성이 고통을 당한 원인에 외척들이 있었다는 걸 이인은 파악을 했던 거죠. 원자가 왕위를 이어간다는 건 무능한 조정이 더욱 무능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 이선은 하나뿐인 혈육, 넌 내 동생이다 라고도 했죠. 이인은 형 이선에게 각별했습니다. 형님이 남긴 하나뿐인 혈육입니다. 조족이나 외척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당하며 이선과 같은 길을 갈지 모르는 핏줄이기도 하죠. 이인은 자신의 후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문성대군을 지키는 방법은 자신이 무너진 왕권을 만들어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물려줘야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문성대군이 왕위에 오른다는 건 눈의 가시와 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병판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일입니다. 명예세작을 보낸 것으로 영부사가 대신 죄를 짊어졌지만 병파는 이인을 겨냥하고 있죠. 병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왕의 왕위가 약해지게 되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대군 이인이죠. 더구나 청과의 친분이 있는 이인은 청과 어떤 결탁이 되어져서 목에 칼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거든요. 외척이 완벽한 권력을 다지려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큰 위험 인물은 바로 이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역모로 엮여져서 들어오고 있으니 다음은 자신이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 합니다. 자, 넷째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느 시대든 최고 권력에 기생하며 그 권력을 빠는 자들이 있죠. 그 세력들이 통제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나라는 어수선해지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적이고 신하인지 그게 자꾸 바뀌죠.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 외척들을 중심으로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것에 먼저가 됩니다. 권력을 향한 내부의 암투와 경쟁과 비리는 국가적인 소모일 뿐이고 바른 정치와 인물들이 조정에 등극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결정은 올바르기 어렵고 논쟁과 싸움은 일상이 되겠죠. 사분오열돼 부패해지는 국가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란이 났고 그 수습도 전혀 못하고 있죠. 왕의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영상 강항순이나 김재남 같은 충신들이 힘이 있었다면 백성은 그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겠죠. 수를 보기 어려운 이인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부사 박종환과의 대화 때였죠. 영부사는 왕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쟁도 불가피할 뿐이라고 자신에게 우선순위는 왕위라고 했죠. 이인은 백성이 다시 도탄에 빠져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영부사의 말에 아주 극도로 분노를 했었습니다. 백성이 두 번 다시는 무능한 조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의 중심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던 대목이었죠. 그래서 이인은 과감하고 모험적인 수로 돌을 던졌던 겁니다. 거짓말. 나더러 왕위를 이어받으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던진 거죠. 그 폭풍의 한복판에 기꺼이 들어간 이인인데 그 절대 반지의 자리에서 이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드라마는 아마도 후반부로 갈수록 스펙타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사나무를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라고 했던 건 왕 이인의 공격적인 수가 놓여질 것을 예고하는 것 같죠. 가짜 장령공주가 청에 가면 잘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했던 건 아마도 몽우의 아버지 전임 영상인 강항순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항순의 생존과 조선으로의 귀국은 몽우의 결심을 흔들게 되겠죠. 또 이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응축되고 농축된 에너지가 드라마 후반부에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기대가 되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